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사주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천합지자 지왕의정이라는 분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천합지자 지왕의정,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주를 공부하는데, 그 적선수징의에는 두 개의 사주를 그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주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스크린에 떠 있는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인데, 이건 역시 남자 사주고요. 그 다음에 남자 사주인데 음의해 기사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음의해에 태어났으니까 대우는 신미, 경신, 기사무진, 정묘병인,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주를 먼저 그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이 사주를 해석을 했는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통신송에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사주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지류난방, 승권병령, 지왕극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류라 하면은 이거죠. 사미오사, 이 지지들이 남방을 이루었다. 그 남방은 뭡니까? 사오미, 이렇게 남방을 이루었고, 또 그래서 이 남방 화가 승권을 했는데, 승권, 권세에 올라탔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승권을 했으면은 권세에 올라타 가지고 저울추가 기울었다.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병령했다 그러면, 병은 이 저울추를 잡는 것을 보고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령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령한 거. 그러니까 미에서 미는 지장간이 뭡니까? 정을기조. 여기에서 화가 사령했다, 병령했다, 등령했다 하는 것은 절기가 지나가지고 9일 이내에 있었다. 이 미는 9, 3, 18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9일 이내 화여기가 남아있는 그 기간이다. 그래서 지지의 왕함이, 지지가 뭐로 왕합니까? 사화로, 화로 왕함이 지극하다. 그래서 지왕극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화염조토, 영금, 난자, 수원.
천세극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천간을 얘기를 하는데, 불길이 타오른다. 그 난방을 이루었으니까 불길이 타오른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조토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미토와 수토는 안에 화를 품고 있어서 그 마른 땅이다. 토조다. 땅이 말랐다. 그러니까 불길이 타오르고 금을 생하는 땅이 토가 말라 있으니까 그 이게 이제 취금, 그러면 이 취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연약하게 하다. 금을 연약하게 하니, 이건 무슨 금의 본성을 괴리시키니, 난자, 어렵다. 자, 더하다. 더하기 어렵다. 무엇을? 수원을. 수원을 더하기 어렵다. 취금이니 금이 연약해져서 수원을 더하기 어렵다. 무슨 금생수를 해야 하는데, 금생수를 해보면은 금이 너무 설기가 돼서 더 이상 설기할 내 기운을 빼서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쇠극이다. 이건 천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임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수가 쇠함이 극에 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고 일간지정 부재신금 기의향 필재 오중정화 이 합종이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일간지정, 일간 임수의 정이 부재신금, 신금에 있지 않다. 이 신금에 있지 않다. 이게 약하면은 신금이 생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 신금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금이 의지하자니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의향, 그 임수의 뜻이 이 신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오중 정화에 있다. 오중 정화에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양이죠. 양인데 어머니한테서 좀 기대려고 했더니 어머니의 어째 기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내 짝이나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누라 배우자에게 얹혀 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종재라고 그러죠. 그런 뜻을 가지고서 합종했다. 합하여 무슨 합입니까? 청간이 천합지했다고 그랬죠. 청간이 지지에
합을 해서 종했다, 따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자, 앞으로 이 사주는 목화운이 와야지만이 이 사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하게 되죠. 궁통에서 궁한 게 아니라 목화운에 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운을 보자고요. 먼저 태어났을 때는 좋은 운이죠. 신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난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좋은 여건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경호대운도 역시 좋은 운이 이어졌을 것이다. 근데 기사운에 오면은 이 기가 음토죠. 음토여 가지고 신을 생해주고, 이 사는 기를 생해주고, 이러니까 신이 힘을 받게 되죠. 힘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어머니가 되는데, 이 사람은 뜻이 어디가 있냐? 배우자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과 배우자는 뭐가 됩니까? 고부관계가 되죠. 이 고부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할 리가 없게 된다. 무진운도 역시 진이 습토기 때문에 역시 이 마누라의 기운을 설해 가지고 내 배우자의 기운을 뺏어 가지고 뭐를 합니까? 어머니, 시어머니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이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경우에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기사, 무진운, 생금, 설화 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형모유지, 형모가 있었다. 형모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관제 구설이 있었고 모는 재산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형모 유지 해가지고 형모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정묘, 병인, 목화, 병왕 이랬습니다. 정묘와 병인 20년간은 목과 화가 같이 왕했다. 목화가 같이 왕해서 극진신금, 이 극진을 극하여서 다하게 만들니 경영 발제 거만이라 그랬습니다. 경영의 발제, 재산을 일으켜 거만이 되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감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그 통신성에서 배운 대로 한번 봅시다. 자, 임수의 역할은 뭡니까? 식물로 따지자면은 영글은 씨앗이 다음 해 봄에 싹이 잘 틀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연그른 씨앗이 메마르지 않게 해서 다음에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임수의 천명이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은 임수가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싹을 틔운다. 싹을 틔워서 자라서 가지가 맺히게 한다. 가지를 이루게 한다. 어? 하면은 임생을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목은 또 뭘 해야 되냐? 가지가 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마디가 맺혀진 상태에서 마디를 이룬 상태에서 그 마디에서 가지가 나고 또 원 가지가 나게 해야 되겠죠. 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아주 튼튼한 가지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게 사와 오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 튼튼하게 꽃을 맺은 이 가지가 꽃을 피워 가지고 그 꽃이 수정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새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임수가 이 순패에서 아니 진태에서 보면은 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타고난 그 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식물로 봤을 때는 뿌리가 튼튼하다. 근데 이게 뭐냐? 그 자라가지고 마디를 딱 맺는 데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는데 이 메디에서 가지가 아주 여러 개가 나왔다. 그리고 이 가지가 아주 건강하다. 이 가지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이 메디는 여기에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약한 목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수 본인은 타고나기를 임수가 진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데 이 을을 충분히 키워내기에게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은 건사를 하지만은 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모군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묘 병인 운에 이 목이 힘을 제대로 받고 또 여기 미에 은근하니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목은 정묘 병인 운에 왔을 때 이 을목이 할 일을 다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가 전성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성기가 됐으니 그 가지를 아주 잘 키워서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수정을 맺는 일까지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 통신송에서 우리가 그 공부했던 거하고 그 설하고 선생이 감명을 한 거하고 조금 결은 달리하지만은 이 내용에는 그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주로 넘어가 보죠. 자, 그 두 번째 사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주 역시 음의에 태어나서 대우는 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는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 시간과 이 전 사주와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차조 지류 북방 지왕 극이 이랬습니다. 이제 이 전 사주만큼은 자세하게 해설하지 않았지만은 이 명조 차조 이 명조 역시 지류가 이 명조는 지류가 북방이다. 그렇죠? 북방은 해자축 온전한 북방을 이루었죠. 그리고 또 자가 있습니다. 또 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지지가 왕한 수방이다. 지지가 왕함이 극에 달했다 해서 지왕극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청간화허. 이 청간은 무엇을 얘기했냐 그러면 일간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간, 일간화는 허하다, 허약하다. 그런데다가 무목생부, 목의 생부가 없다. 화를 생해주는 목이 없다. 유습토회하. 그런데다가 또 습토가 있어서 이 기축이 둘 다 습토죠. 습토가 있어서 회화한다. 화의 기운을 빼앗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세극이 이 정화의 쇠함이 극에 달했다. 이런데 자 인계론 기살중 신경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 살중 신경이라고 말을 한다. 이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청간이 매우 쇠함이 극에 달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양을 찾아가겠죠. 그러겠죠? 음이기 때문에 양을 찾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살중신경이다. 살이 무겁고 몸이 가볍다. 정화의 살은 뭡니까? 자죠. 자가 둘이나 있죠. 응? 해는 관이 되죠. 또 해자축이 이것은 북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도 축도 전부 다 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살은 중한 데다가 신, 정화. 정화는 정화를 돕는 병화, 겁재 하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 사주는 억강부약에 따라서 취화토운, 화토운을 취해서 화토운이면 뭐가 됩니까? 화가 토를 생하는 조토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토운이 없죠. 그렇지만은 화토운을 취해서 위신제사를 한다. 토는 내 몸을 보호하고, 그 수국화를 하니까 여기에서 토국수를 해가지고 내 몸을 보호하고 보호하여 제사를 한다. 살을 제어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부지 차 위 지지 관성 승왕,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주는 위 지지 관성이 승왕을 했고 또 관방으로 무리를 이루었으니 우륙관방, 이것은 북방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고 관성을 이루었고 또 청간무인, 청간에 인수가 없고 또 뭐냐 그러면은 기토설 병정지기, 이 기토가 병과 정의 기운을 설하니 위 천지합이 종관야, 이 정은 해중임과 해중지장간 뭡니까? 무갑임, 임이 본기죠. 임과 합해서 종관한다. 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술운 생화극수 형상 파패 가업이진 했습니다. 갑술운에 이르러서는 갑이 병정화를 생하고 술은 해자축을 제어하니 이 병정화가 기운을 얻어서
해중임에 종하지 않으려는 기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틀 자체는, 사주 자체는 해중임에 종관을 해야 되는데 그 기운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상 파패했다. 이거 형은 관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몸을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패했다, 망가졌다. 관제로 상해서 몸을 상해서 파패했다, 망가졌다, 그런 뜻이고, 가업이진, 가업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죠. 이진, 이미 다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개유 20년은 극진병화, 이 병화를 극진하여서, 극함이 다해서, 병화를 극해가지고 병화를 다하게 만들었다. 그 기운을 다하게 만들었으니 조기 재관을 도와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획리 오만이다. 그 이익을 얻은 것이 오만이다. 이 오만이 큰 그런 금액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미운 병자년. 자, 신미운에서 이 미운, 제가 이 설하고 선생은 이 신과 미를 5년씩 나눠봤다고 그랬죠. 미운 이때 미운의 병자년이 온 모양입니다. 병자년에 와서 조회록했다. 그래서 파거 반수 이랬습니다. 그 미운 병자년에 와서 미와 자는 서로 극하게 되죠. 미는 자를 극하게 되고, 그래서 병은 오히려 기운을 얻게 됐다. 그래서 조회록했다. 회록을 만났다. 이 회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화재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거 반수, 그 오만 재산을 일으켰는데 이 재산의 반수를 깨뜨려서 보냈다. 반수가 파괴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인계 취 화토방신, 이 오미운미 수부지 비겁 탈제 반치 대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계, 사람들은 모두 화토를 취해서 방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오미운이 아름답다, 이렇게 오미운이 위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수부지 무엇을 알지 못한 것이다. 비겁 탈제, 비겁이 많아져서 재산 싸움을 한 것이다. 그래서 큰 흉함에 오히려
반치대유 큰 흉함에 이르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무인세 금절 화생 무인해에 예? 무인해에는 금이 절하고 금의 절지이고 화가 생한데 또 합거해수 여기 뭐냐 그러면 인해합이 되죠. 그래서 합거해수가 돼서 졸어개하 는 여름에 죽었다. 그렇게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통신송대로 보죠. 정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디에서 자란 그 가지가 아주 튼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데 이 정화가 그러면 튼실하게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암술과 수술이 수정을 해 가지고 좋은 씨방이 맺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씨방이 맺히면은 이제 그 씨를 잘 모양을 이루어서 그 씨 안에 알곡을 충실하게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충실하게 연그른 나다를 다음 해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 정화가 타고난 운명인데, 그런데 이 정화는 병화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다음에 기축에서 뭐를 했습니까? 싹을 꽃이 피우고 수정을 잘 이루고 축 안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껍질이 돼서 이 축은 다시 경을 상하니 그 껍질 안을 알맹이로 꼭꼭 채워서 뭐를 했습니까? 자, 연그른 나다를 만드는 역할을 이 경이 해야 되는데 이 경이 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많단 말씀입니다. 경이야. 이 경이 해, 자 이것도 결국에는 그 수로 변하죠. 수방을 이루니까. 해서 이 많은 물들을 관리를 하기에는 생해 주기에는 이 경의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경의 힘을 보조해 주는 무슨 운이 와야 되느냐? 자, 토금 운이 와야 되겠죠. 이 경의 운이 그러니까 토금 운이 와야 된다. 혹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병자월이기 때문에 원래 태어난 집안은
좋다. 부유한 집안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을의 운도 역시 그 수의 이 정화를 생하기에는 이 수의 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이 정화를 생하는데 이 의뢰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은 운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갑이 오면은 갑이 병정화를 생해 가지고 자 이게 생하면은 그 다음에 기축이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축은 이미 복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가 이 일을 하기에는 좀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개유 임신운 20년 동안에는 이 경이 튼튼해져야 하는데 이 경이 개유 임신 20년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임계를 충분히 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주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20년은 좋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신의 운에 와가지고 신의 운에서는 병신 합수가 돼서 이 신은 오히려 뭐가 됩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미운에 와서 뭐가 됩니까? 해묘미 목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은 해자축 북방이 깨지게 됩니다. 해자축 북방이 깨지면은 이 원래 틀을 이루었던 이 틀이 불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설하고 선생도 말하기를 미운 병자년에는 조회로겠다. 화재를 만나가지고 많은 그 재산을 없앴다. 그래서 이 사주로만 봤을 때 이 사주를 그 통속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살중신경으로 봤는데 이것은 그 살이 너무 굉장히 강해 가지고 이 살을 살려내기에 이 경의 힘이 너무 경이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주의 원래 세력을 잘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경의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하고 선생이 해석을 한 것과 비교를 해 보면은
통신송과 설하고 선생이 해석을 한 그 설하고 선생은 뭘로 해석을 했냐? 그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했고 이 통신송에서는 이 그러니까 십간 십이지의 그 성격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음양오행은 십간 십이지의 흐름을 하나의 표시하는 그 궤도를 나타낸 게 음양오행이고 이 통신송에서는 십간 십이지의 본래 이 역할, 흐름 여기에서 그 태과나 아니면은 그 부족함, 지나침이나 부족함을 그 봐서 그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운이 왔을 때 이게 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운이 왔을 때는 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즉에 공부를 했고 살펴보니 그 결과는 같다. 그런데 그것을 해설하는 결은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살인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